네, 안녕하세요. 점프 코리아 신익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점프 살펴보기 디스커버링 점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점프를 처음 접하는 새로운 사용자라면 여러 경로로 또는 여러 자료를 통해서 점프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많이 활용되는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면, 우리가 점프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사용자를 위한 입문 키트 같은 곳에 들어가서 점프의 기초적인 사용법, 점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점프 코리아에서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수십 차례 진행한 각종 이제 점프의 기능별 통계 분석 주제별로 진행한 웨비나의 녹화 및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그 점프의 기본적인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점프 내에는 14권의 점프 사용자 매뉴얼이 들어가 있는데, 그 14권의 사용자 매뉴얼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14권의 책 중에서 첫 번째 책인 점프 살펴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점프 살펴보기의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안내 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요걸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점프 살펴보기라는 내용이 어디 들어있냐면, 우리가 점프를 처음 열었을 때 여기 그 도움말을 클릭해 보면 두 번째에 점프 설명서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설명서 라이브러리 클릭해 보면 우리가 이제 영문으로 된 이렇게 14권의 그 사용자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여기 디스커버링 점프 살펴보기입니다. 그래서 요 점프 살펴보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점프의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했다고 하면 여기 도움말에서 세 번째 점프 살펴보기를 클릭을 하면 한글로 번역된 점프 살펴보기 한 222페이지 분량의 책자를 우리가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자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목차를 보면 설명서 기본적인 소개, 그 다음에 그래프 갤러리 시작해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요 목차대로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신 것처럼 이 점프 살펴보기는 그래프 갤러리부터 1장 점프 알아보기부터 시작해서 8장 특수 기능까지 8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첫 번째 점프 알아보기 이전에 이제 예외적으로 점프에서 그릴 수 있는 그래프를 간단히 안내한 이렇게 그래프 갤러리라고 있는데, 점프 그래프 갤러리를 보면 이게 이제 점프의 결과물들을 중에서 이제 이 어떤 각종 그래프들에 대한 그 캡처가 있고, 그다음에 이 그래프에 대한 제목,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점프의 메뉴, 이런 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점프를 본격적으로 할 수밖에 전에 이런 특정한 그래프에 대해서 먼저 관심이 있다면 요 그래프 이름은 요렇고,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 어떤 샘플 데이터가 있다면 점프의 요 메뉴에 들어가서 그릴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1장 점프 알아보기 설명서 및 추가 리소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1장 점프 알아보기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도움말 밑에 보면 있는 이렇게 점프의 그 사용자 설명서, 그리고 자습서, 뭐 오늘의 유익한 정보,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및 점프의 스크립트, 인덱스, 사전을 활용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특별하게 점프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점프에 들어가 있는 학습용 리소스가 주로 이제 도움말 밑에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을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제가 이렇게 회색 네모로
어떤 특정한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같은 것을 이제 링크해 놨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일반 점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한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용자분들한테 점프를 소개하는 내용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점프 본사에서 만든 점프 팁스라는,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100가지 정도의 팁에 대해서 1분에서, 짧은 건 1분, 긴 건 한 3분짜리 아주 간단한 동영상이 있어요. 열어보면 이렇게 이제, 예, 영어,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점프 화면을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화면만 따라하면 우리가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접하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꼭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점프의 팁스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점프 처음 접하실 때 점프 안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이제 다른, 여기 이제 요 위에 있는 것들이 점프의 메뉴인데, 요 메뉴들을 조금 한눈에 한번 살펴보려고 하면, 여기 보기에서 첫 번째 있는 점프 시작하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점프에 있는 메뉴, 기능들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져오기, 그러니까 점프로 불러올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 파일의 종류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 불러올 수 있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래프는 뭐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보기, 점프 시작하기 위해서 점프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장 점프 소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료에 보면 그 파란색으로 밑줄 친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점프의 샘플 데이터를 제가 담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하면 샘플 데이터가 열립니다. 먼저 점프의 샘플 데이터 테이블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링크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 3번 데이터 테이블 2를 보시면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점프는 이제 엑셀이나 또는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 분석 소프트웨어와 다르게 데이터 테이블의 모습이 약간 다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데이터 테이블로 인식되는 여기 데이터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반면에 특이하게 왼쪽에 이렇게 테이블 패널, 열 패널, 행 패널이라는 세 가지 데이터 테이블의 정보를 담고 있는 세 가지 패널이 있습니다. 패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로우 번호, 그 다음에 열 이름 있죠? 이 상단에 칼럼 네임이라는 열 이름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점프에서 어떤 분석을 하려고 하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점프는 화면이 세 개가 있습니다. 크게. 예를 들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데이터 테이블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메뉴를 실행하기 위한 실행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분포에 들어가서 요 변수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작창, 실행창이 있고, 실행창에서 어떤 변수 실행하기 위한 변수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딱 누르면 어떤 그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는 항상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개의 창이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어떤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보시면 마침 여기 4번 점프의 워크플로우 요걸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점프는 항상 뭔가를 하고 나면 기본적인 이렇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 결과에서 추가적인 어떤 분석, 하위 분석, 서브 메뉴를 찾고자 하면 분석 결과에서 항상 이렇게 빨간색 역삼각형을 누르면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
그 히스토그램과 상자 그램, 박스 플롯이 같이 있는 데서 상자 그램을 박스 플롯을 제외하고 싶으면 빨간색 역삼각형 누르고 여기 이상치 상자 그램 선택된 걸 선택하지 않으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없어지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프는 이제 그 다른 소프트웨어와 다른 가장 큰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데이터와 분석 결과 간의 연동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히스토그램에서 히스토그램의 특정한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 보여진 것처럼 내가 선택한 그래프나 히스토그램에서 내가 선택한 부분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서로 이렇게 연동해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프의 큰 이제 그 점프가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점프하고 엑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점프는 엑셀과 다르게 기본적인 점프는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중심은 이 칼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칼럼 중심으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엑셀이라면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제가 선택한 두 가지의 이 셀을 뭐 이렇게 포뮬러를 써서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점프는 기본적으로 칼럼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칼럼 전체 더하기 이 칼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점프는 이제 칼럼 베이스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결과나 그래프 같은 경우가 엑셀처럼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에 여기 포함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윈도우에 뜹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점프 속의 기본 개념은 이 정도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내용이 좀 많은데 데이터 작업, 그래프를 그리거나 분석을 하기 전에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이터 작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점프 파란색으로 된 이제 중간 제목을 먼저 살펴보면 점프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에서 어떤 추가적인 작업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재구성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점프에서 불러올 수 있는 파일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느냐. 예를 들면 뭐 엑셀 파일은 불러올 수 있느냐, CSV 파일은 불러올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 파일에서 열기를 클릭을 해보면 제일 하단에 여기 보면 점프에서 불러올 수 있는 파일의 종류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점프 같은 파일, 엑셀 파일, txt나 csv 같은 텍스트 파일, 그 다음에 알파에서 매틀랩, SQL, C 같은 소스 코드, PDF, HTML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로 불러올 수 있는 파일은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점프로 불러오는 파일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형태가 엑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 파일을 어떻게 점프로 불러오느냐, 그 다음에 혹시 점프 파일을 엑셀로 이제 보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이제 하시는데, 이제 한번 간단한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요 엑셀 데이터를 점프로 불러온다, 점프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고 싶으면 방법은 요 데이터를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점프 데이터 테이블 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요 파일 점프해서 임포트 불러오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엑셀에서 바로 점프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점프를 설치할 때 그 엑셀 애드인을 체크하는 게 있을 건데, 그것을 체크를 했으면 요 엑셀 창에 점프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제 별도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데이터를 카피 페이스트해서 점프로 갈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점프에서 불러올 때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카피 페이스트 할 때, 그래서 여기 안에 요거를 컨트롤 C 하고 난 다음에 점프해서 파일 새로 만들기, 새로운 데이터 탭을해서 여기서 컨트롤 V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엑셀 창에서 여기 AB는 데이터가 아니고 변수명인데 지금 요걸 단순히 복사해서 점프 데이터 테이블에다 붙여넣기 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프는 항상 데이터 테이블의 제일 상단에 있는 요 그 첫 번째 줄이 변수명인데 변수명이 들어가는 란인데 이것을 우리가 별도로 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약 이것을 카피했다 그러면 요 AB가 이제 변수명이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프 데이터 테이블에 붙여넣기 할 때 여기 보시면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시 마시게 되는데 편집을 보면 그냥 붙여넣기 컨트롤 V가 있고 열 이름과 함께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명을 고른다는 뜻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고 컨트롤 Shift V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고려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냥 점프에서 요 얘를 불러오면 어떻게 되느냐, 파일에서 열기, 지금 바탕화면에 있거든요. 바탕화면에 요 XSCT를 불러오면 바로 열리는 게 아니고 엑셀 시트의 구조와 점프 데이터 테이블의 구조를 맞출 수 있는, 매칭할 수 있는 엑셀 가져오기 마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맞추어서 가져오기를 하면 이렇게 임포트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으로 엑셀에서 점프에서 엑셀로 임포트 또는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데이터 테이블 작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컴퍼니스라는 샘플 데이터를 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샘플 데이터 이렇게 있고, 셀의 값을 변경하는 것은 뭐 특별한 의미가 없죠. 만약에 어떤 그 임포트 할 때 어떤 오류가 생겼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값을 변경하고 싶으면 여기서 그냥 변경하면 되죠. 이렇게 변경하면 되죠. 변경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점프의 유형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제코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코딩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이 데이터는 기업 업종이 이렇게 타입이 컴퓨터와 파마소티컬 두 개 업종이 있고 그 기업들의 사이즈를 스몰, 빅, 미디엄 이렇게 이제 구분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 빅과 미디엄을 한꺼번에 그 빅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리코딩 하고 싶다. 제코딩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코딩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그 빅과 미디엄을 예를 들어서 요거를 뭐 미디엄 둘 다 뭐 이렇게 빅으로 만들고 싶다. 예를 들면 근데 만드는데 새로 현재 위치가 아니라 새로운 열에다 만들고 싶다. 그럼 이렇게 리코딩을 하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리코딩 기준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여기 어떤 패턴이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 이 새로운 칼럼에서 어떤 패턴이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1, 2, 3, 4의 패턴이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싶으면 패턴을 인식할 그 로우를 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우측 마우스에서 채우기에서 데이터 테이블까지 시퀀스를 반복한다든지 데이터 테이블 끝까지 시퀀스 계속, 요 시퀀스 반복으로 클릭하면 1, 2, 3, 4, 1, 2, 3, 4가 반복이 되고, 시퀀스 계속 클릭하면 1, 2, 3, 4 그러니까 일찍 증가하는 시퀀스가 요 끝까지 한번 계속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패턴이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이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패턴이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을 선택하는데 선택 취소 찾기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다른 요거는 이제 다른 스프레드시트 계열의 값 비슷한데 이렇게 찾거나 아니면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한 개씩 찾거나 아니면 시프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한꺼번에 찾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또 다른 거는 이제 어떤 것을 찾기를 할 때는 여기에 편집에 검색에 들어가서 찾기라면 컨트롤 F 해서 어떤 특정한 그 데이터 또는 범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또 유용한 건데 특정한 조건에 우리가 if 함수처럼 특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찾고 싶다 하는 행 선택의 선택 조건에 들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 선택의 선택 조건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임의로 세일즈 값이 뭐 1000보다 크고 그 다음에 프로피트 값도 1000보다 큰 변수를 적고 싶다. 그 조건이 엔드 조건이냐 or 조건이냐. 여기서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엔드 조건이죠. 이걸 설정해서 확인을 클릭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전체 32개 중에서 4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열정보 칼럼 인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점프를 기본적으로 변수, 칼럼 베이스로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고 그 칼럼, 변수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은 여기 변수명 위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열정보를 클릭하면 열정보 영어로는 칼럼 인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의 이름, 그 다음에 데이터 유형, 숫자냐, 문자냐, 그 다음에 모델링 타입이 연속형이냐, 순서형이냐, 명목형이냐, 그 다음에 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표시하는 방법, 소수점 자릿수, 뭐 아니면 이제 어떤 다른 그 백분율이라든지 뭐 단위 이런 것들 사용하는 그것에 대한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렇게 소수점 자릿수를 내가 바꾸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소수점 자리를 없는 걸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없어지는 그런 식으로도 이런 식으로 열 정보를 확인하고 우리가 이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산식 그러니까 그 엑셀처럼 계산식 포뮬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온타임 어라이벌즈라는 간단한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는 에어라인별로 3개월에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새로운 칼럼에다가 이 3개의 변수의 평균값을 구하고 싶다고 하면 그 포뮬러를 만들고 싶은 그 열에서 열의 제목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계산식 포뮬러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점프는 뭔가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 윈도우가 들어있는데 그 포뮬러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3개의 계산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3개를 이렇게 더하기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3을 해야 평균이 나오죠. 뭐 이렇게 나누기 3 하면 되죠. 3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한 함수를 쓰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필요한 함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3개의 칼럼에 대한 간단한 이제 평균을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수점 자리 변경수, 소수점 자리라든지 이런 걸 변경하고 싶으면 아까 열정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뭐 소수점 자릿수를 나는 2개 정도 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점프에서 포뮬러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프의 이 부분 이제 그 데이터 필터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
15번은 다섯 번째 열은 포뮬러에 써서 만들어진 데이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에 요 포뮬러가 만들어진 요 세 변수에 대한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여기에는 자동으로 그 값이 계산돼요. 이게 당연한 거겠죠. 예를 들면 여기에 뭐 70,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요거 외에 이제 점프에는 자동 재계산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환경 설정에서 설정을 해야 되기는 충분히 하지만 저는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고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마치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에서 분포에 들어가서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하면 아까 다른 데서 본 것처럼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 변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히스토그램, 뭐 통계랑 이런 것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데이터가 하나 추가가 됐다. 지금은 11개가 있는데 하나가 추가됐다. 12개로 추가가 됐다고 하면 바로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죠. 왼쪽 결과가 바로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더 추가되면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동 재계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해당 메뉴별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 환경 설정에서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가 했는 것은 분석에서 분포인데 파일에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플랫폼에서 분포 플랫폼에서 분포에서 여기부터 보면 자동 재계산에 해당되는 그 영어가 automatic recalculation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플랫폼별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체크를 해놓으면 해당되는 기능이 관련해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면 자동으로 재계산됩니다.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프의 유용한 또 기능 중에 하나가 데이터 필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데이터 필터 기능은 우리가 이제 요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어떤 그래프를 그렸다. 예를 들면 지금은 그냥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준을 x, 오거스트를 y로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선형 적합을 눌러서 이 선형 행위 분석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가정할 때 우리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요 마치라는 데이터에 지금 13개인데 13개의 데이터 중에 몇 개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 두 변수만의 관련성에 대해서 그래프를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 변수에 대해서 마치라는 변수에 대해서 데이터 필터 기능을 설정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빨간색 역삼키 눌러서 로컬 데이터 필러를 선택한 다음 여기 마치19라는 변수를 선택을 해서 내가 보고 싶은 그 변수의 해당 부분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그 선택된 범위에 해당되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원래 하고자 했던 분석 결과가 디스플레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로컬 데이터 필터인데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층별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제3의 변수의 특정한 값에 따라서 우리가 주 관심이 되는 변수 간의 연관성이라든지 분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능이 로컬 데이터 필터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를 재구성, 데이터를 편집하는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디스커버리 점프에서는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퍼니스라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요약 테이블에서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변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통계량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타입이 두 가지 타입이죠. 타입별로 세일즈나 뭐 프로피티의 평균값, 맥스값, 민값 이런 것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편집에 테이블에 요약이 들어가서 타입별이니까 타입이 그룹이 되고 세일즈나 프로피티에 내가 알고 싶은 통계량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게 평균이라든지 뭐 또 표준 편차
뭐 최소값, 최대값 이런 걸 알고 싶다고 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타입별로 이렇게 관련된 정보가 디스플레이 됩니다. 비슷한 기능으로 테이블 요약과 비슷한 기능으로 그렇지만 조금 더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분석 및 테이블 생성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그 통계량들을 테이블 형태로 만드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테이블 생성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이즈별, 타입별, 세일즈의 평균 표준변차 최소 최대값을 알고 싶다.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클릭하면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금방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분석의 테이블 생성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전체 데이터를 몇 가지 통계량으로 요약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또 많이 쓸 수 있는 것들은 부분 집합 만들어, 그러니까 일부 데이터를 선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 전체가 이제 32개인데 이 32개 데이터에서 일부를 선별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샘플링의 관점에서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테이블에 부분 집합에 들어가면 이 부분 집합 일부 데이터를 어떻게 샘플링 할 거냐, 뭐 몇 퍼센트의 비율로 할 수도 있고, 선택 행만 샘플링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0%만 샘플링 한다. 지금 전체가 32개니까 30% 하면 9개나 이렇게 좀 돼요. 그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9개의 전체 데이터에서 한 30개 정도에 해당되는 9개가 랜덤 샘플링으로 이렇게 부분 집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이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태브, 그 다음에 여기 요거까지 만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테이블을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서 타입에서 컴퓨터나 파마소티칼을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해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몇 개의 변수를 한꺼번에 고려해서 정렬 순수를 조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테이블에서 정렬에 들어가서 그래서 기준을 나는 이 사이즈가 첫 번째 기고 타입이 두 번째다. 두 번째에서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정렬하고 싶으면 확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사이즈별, 타입별로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점프 살펴보기 디스커버링 점프의 전체 내용 중에서 기본적인 소개하고, 그 다음에 1장 점프 알아보기, 2장 점프 소개, 3번 이제 데이터 작업 보기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장 데이터 시각화부터 시작을 해서 점프 살펴보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